(5월 1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말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 주일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또 다음 주를 사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나흘 연휴를 목요일부터 쉬시다가 이번 주에는 이틀을 쉬게 되니까 그것도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요즘 일을 한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직장이 없어져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될 건데요,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정치가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답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이 3당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납니다. 오늘 주요 의제로는 민생, 경제, 이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그리고 노동사법,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조 부분이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야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임기를 연장하자, 또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특별법 등을 제정하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툴 걸로 보입니다. 또 핵심 내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5.18 기념식에 부를 노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재창을 하도록 야권이 집권할 때와 같이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그 어떤 노래를 둘러싼 부분에는 솔직히 그 노래 하나를 갖다가 지금 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전체가 같이 부르는 재창을 해서 공식 기념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이면에는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이 깔려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상징되는 이 혁명과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 또 보수 진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그렇게 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는 이념적인 성격이 쌓여있는 노래를 공식적인 정부 행사에서 이렇게 재창을 할 수 있는 기념가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국민들 다수에게 한번 10,000명 정도 이상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공개적인 TV 토론도 좀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문가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들이 그 내용들을 좀 깊숙이 보도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좀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샘플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수의 여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설사 대한민국을 문을 닫자라는 부분에도 다수의 여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또 그런 부분의 배경에 깔려있는 이념적인 그런 문제들을 쉽사리 양보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겠느냐, 그런 논쟁들이 그 이면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솔직히 그걸 둘러싼 갈등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지금 거론되는 측면보다 물밑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이 노래를 둘러싼 용공 시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자, 꼭 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해야 됩니까? 내년까지 1년 동안에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정해서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요, 피해자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과정이 벌어지기까지 이해 못할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행동들, 정치권의 행동들이 쌓여서 분노를 촉발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피해자의 입장이 갑이 되어서, 갑도 그냥 갑이 아닙니다. 슈퍼 울트라 갑이 되어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도 좀 못마땅합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했어요. 또 연장을 시켜줍시다. 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렇게 중요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무능을 갖다가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면 월급을 한 반이나 3분의 1만 받으면 어떨지, 그런 자기 헌신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규명해야 될 필연적인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한다면 거기서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지금 1년 차를 하고 있는데요. 내주면 딱 1년입니다. 뭔 돈을 받고 합니까? 지금 하루에요, 한나절 이상 제 온전한 하루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거의 하루를 다 소모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패거리를 나누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야 성역 없이 다 제대로 된 이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서 알려드리겠다. 그 소명의식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옥시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옥시 특별법 해서 옥시와 관련된 여태까지의 문제들이 왜 이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왔느냐. 여기에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끼어들고 한마디로 이 관련 정부 부서가 무력화되고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그러면서 이걸 수사해야 될 수사기관들도 뒤로 빼고 이러면서 아무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뭡니까? 피해자의 구제 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의 생활비 지원을 어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옥시를 가해자 측 회사에서는 문을 닫은 회사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도 보상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정확하게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벌어진 일과 똑같은 일인데요. 세월호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돈 못 받아냈습니다. 정부 돈으로 생으로 한 7, 8천억은 물러내야 될 겁니다. 이게 무엇하는 짓입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그럼 국민의 어떤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이 일의 원인이 규명될 수 있는가? 정치권이 과연 옥시가 이렇게 된 상황을 책임지고 규명하겠는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정부는 이 일을 갖다가 마무리 짓는 데 들어갈 돈을 책임지고 받아내겠는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오늘 대통령 앞에 가서 이거 좀 해라 하면 대통령 뭐 요즘 뭐 처지가 공공하니까 해줄 수도 있고 어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서 진짜 짚어야 될 문제를 짚지 않고 매번 국민 돈은 주머니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당이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총선 다음 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와야 되는데 지금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총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요 잠재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상처를 입거나 낙선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집권 여당은 선거 전보다 더 존재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즉각 다음날 지도부가 사퇴해버리고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잠깐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해 보려다 실패하고 물러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비박인 것처럼 보이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되지만 당선되자마자 모두가 친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본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확실한 친박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데 13명 중에 11명이 부원내대표가 친박이다. 또 더 나아가서 중진 10명을 불러놓고 앞으로 이 비대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혁신위원장을 따로 둬서 혁신안을 만들어 하라. 근데 사실상 혁신위원회는 자민국기구로 전락해버렸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최고위원회의 역할까지도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견 하나 나오지 않고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자, 중진회의가 그런 역할을 10명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선자 총회에서 위임된 상황처럼 되어버렸고 10명이 그걸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걸 추임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형식적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당의 어떤 의사결정 기구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지시를 받아서 꾸려가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자, 총선 대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차별화되기는커녕 친박의 주도권이 더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기 주자들은 다 망해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은 여전히 30%로 공고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총선에서 보여줬듯이 왜 총선에서 패배했을까? 질 수 없는 선거를 져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박 대통령에게 총선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고한 참모들은 다 그 짓을 말했습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고 상향식 공천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김무성 대표가 작년 9월 말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왜 방치했는가? 그리고 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진박 마케팅을 촌스럽게 했는가? 왜 살생부나 녹취가 발생했을 때 즉각 정리하지 못했는가?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가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들고 갔을 때 3대3으로 합의를 해줬는가? 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물갈이를 하지 않았는가? 왜 유승민 부분을 저렇게 중요한 것처럼 처리해 오다가 개망신을 당해버리면서 대구까지도 더민주에게 내주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전략을 짜고 누가 이렇게 갖고 왔냐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해왔던 채널들이
지금 전부 그대로 온전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 정청에서 당의 지평부만 날라갔지 청과 정은 아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무슨 인적 개편을 해라, 쇄신을 해라 말도 안 하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대패를 한 원인을 찾아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했고 대패를 하지 않도록 미리 그 내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또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당을 장악해서 끌고 가는가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엉터리 전략을 짜고 보고를 하고 한 인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잘 돼버렸습니다. 소수지만은 당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끌고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하고 싶습니까?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해오는 스타일로 보면 앞으로도 별로 잘할 거라고 전혀 기대가 들지 않습니다. 저도요, 작은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한마디로 진심으로 박근혜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난 한 3년 이상을 제가 때에 따라서는 고언도 했고 듣기 싫은 소리도 했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제 많은 것을 나름대로는 좀 했습니다. 제가 큰 힘이 있지 않은 한마디로 초야에 묻혀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 영향은 없습니다만 할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많은 것을 했다라고 자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은 2년은 여소야대에서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태까지 정권이 여소야대에 처했을 때 제대로 뭔가를 갖다가 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쇄신에 실패하고 지금까지 하던 스타일대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은 정권 말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폭로가 터져 나올 것이고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까 우려가 됩니다. 자, 지금요 총선 이후에 당을 완벽히 장악했고 이대로면 8월 초에 중순에 7월 전당대회에서도 100% 친박의 후보가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고요히 잠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만큼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 친박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하는데요. 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X번에 몇 번이에요?